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10주차 레슨 1 시작합시다. 드라마 영어 유닛 3 grammar simple present tense 1까지 했었죠. 볼까요? 주말을 잘 지냈냐고 하기가 참 마음이 아픈 주말입니다. 주말이 지났어요. 네, 걱정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일이 없는 게 아니죠. 네,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죠. 요즘 SNS도 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주위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힘이 드는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가장, 최고의 선택은 아니죠. 하지만 최선으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도움은,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죠.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게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고 옆에 있어 주는 거죠. 옆에 있어 주세요. 네. 고통, 슬픔에 빠진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막 억지로 그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만한 고통이 아닌 것처럼 분별심을 발휘해서 상대방이 아픔에 있는 거를 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죠? 그 마음은 아니죠. 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분별력을 자주 써서 그럴 만한 아픔이 아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택을 해주시는 가까운 분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선택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선택도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슬픔의 가치나 정당성을 설득을 하기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면 내가 옆에 있어. 너랑 똑같은 슬픔이나 상실감이나 아픔을 느낀다는 거는 상상조차 안 되지만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어. 네가 너무 힘들겠고 내가 그 아픔을 내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알려줘. 내가 뭘 너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그리고 나는 내가 네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꼭 요 이태원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안 좋은 사건으로 계기를 만든다는 것도 말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자, 레슨 하죠. 자, 드라마 영어 10주차. 네. 레슨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마 저번 주에 레슨 했을 때 그 영어의 언어를 쓰는 것이 소면 how's your sister Anna? She's fine. Thanks for asking. She and her husband Tom are doing well.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의 레벨이 너무 낮으면 같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춤을 배우는 거에 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게 노래라고 치면 아니면 이게 또 달리기라고 치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왜냐면 말은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지금 이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본인이 이해하고 이거를 알아차렸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읽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내가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눈으로 봐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내가 이 언어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쳐다봐봤자, 그죠? 내가 내 목으로 노래를 안 해보면, 내가 내 호흡을 쓰보지 않으면 그 소절, 한 소절을 그 높은 음이든 낮은 음이든 그 리듬이든 그 가사를 내가 내 입으로 노래를 안 해본다면 노래 실력이 안 늘겠죠. 물론 상상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운동을 하시는 프로페셔널 아틀레틱스들이 상상으로 이제 하는 운동 트레이닝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뭐 달리기를 하든 이런 트레이닝을 할 때 상상을 해서 하는 연습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하는 법을 잘 몰라요. 상상하는 사람들은 상상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좋은 결과를 내는 상상을 내고 하고 또는 자기가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내고 또 어떤 경우는 최악의 상태를 상상해보고 최악의 상태에 가기 전에 두려워서 셧다운 되는 그 마음을 셧다운 시키지 않고 이건 상상이니까 괜찮아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further, let's go further 그 내가 최악이라고 상상했던 그 다음의 스텝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상상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영어 공부를 해 라는 그런 눈으로 봤고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영어를 본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뛰어보지 않고 달리기를 배우는 것, 상상력만으로도 달리기를 배우는 것, 물에 들어가 보지 않고 수영을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면 언어잖아요. 영어가 언어인데 언어가 말을 하지 않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그 핸디캡을 본인 자신에게 만드는 거예요. 달려보지 않고 달리기를 배운다? 그러면 다리를 묶어놓고 달리는 것만 상상하는 거죠. 아니면 운동화를 신지 않고 아니면 한쪽 다리를 묶어놓고 달리는 걸 한다. 그거는 달리기만 생각하면 고통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런 상상을 해서 영어 공부가 늘지는 않아요. 할 거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상을 해야 되겠죠. 상상 트레이닝을 한다면. 자, 그래서 So Matt, how is your sister Anna? 라고 지금 한 마디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대면 수업을 하면 가끔 지금 우리가 이런 수업하는 내용보다 조금 더 학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지를 제공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교과 과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내용 안에서만 해결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나 사실 한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학교인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 내용 외에 엑스트라로 취급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조금 한번 시도를 가볍게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so mad, how is your sister Anna? 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형의 동사 원형에 3인칭 단수일 때 yes 붙이고 s 붙이고 조동사나 언제 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해봤잖아요. 배우는 거 해봤죠? 외우는 거 해봤어요. 외우는 거 해봤죠? 어때요? 잘 외워져요? 잘 외워지죠? 자, 외운다는 게 뭐예요? 기억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행위죠. 근데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 집이 어딘지 안다면 집 주소를 기억해낼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지. 그치?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잠결에 집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몇 동 몇 호인지 기억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아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remember, to remember, 그러니까 기억해나다. 그다음에 to know, 알다, 알고 있다는 상태 동사죠. 알다, 안다는 다른 뜻이죠. 아는 건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건 engraved, 몸에 새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다는 뭐예요? folded in your memory.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memory 속에, 기억력 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아니라 나와 분리된 존재죠. 기억해내다는 건 나와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아는 건 나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체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법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는 알고 있어야 쓰죠. 언어를 무슨 수로 기억해서 씁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기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줄 아니까 하는 거죠. 운전을 기억해서 할 수는 없어요. 기억 안 나면 중간에 운전을 못 할 텐데. 이해해? 운전할 줄 아니까 운전을 하는 거지, 운전을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어 문법도 이거는 기억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려는 것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고난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지는 게임을 할 거야. 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네가 암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는 게임이죠. 왜? 까먹으니까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까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다면 안 까먹었겠죠. 근데 까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it's inevitable.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벌써 졌어요. 그 게임에서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기억해요. 근데 알아야지. 아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파스워드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니까 자꾸 까먹잖아요. 네이버 메일 파스워드는 뭐고, 구글 메일 파스워드는 뭐고, 공인인증서 그 파스워드는 뭐고, 엄마 아빠 음력 세기는 몇 월 며칠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는 거는 뭐예요? 기억해낼 필요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뭐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는 거죠. 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살아있어요. 언어는 쓰는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죠. 근데 쓰는 사람이 반쪽짜리만 쓴다면 생명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겠죠. 성장할 수 없어요. 언어도 성장하죠. 여러분들 유치원에 다녔을 때 썼던 한국말과 그다음에 중학교 때 썼던 것,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 쓰는 말이 성장했겠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 성장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대학교에 와서 우린 다 똑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어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써야 해요. 어떻게? 아는 말로 만들어야 돼요. 기억하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는 말이 되려면 자주 봐야죠. 자주 보려면 진심을 다해야 자주 볼 수 있겠죠. 가식적인 관계는 자주 볼 수 없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I hope this makes sense to you.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다가오는 말이면 좋겠어요. 요거를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 문법을 기억력에 의존한다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던가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고 깨닫는 거라는 얘기는 이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 기억할 게 너무 많아요 라는 게 이유라면 이거는 기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하죠. 이해하십니까? 자, speaking one report news about relationship 한번 봅시다. 학생 보기로 전환을 시켜서 한번 다시 볼까요? Thanks, actually I have some good news. What's new? What does he do? That's great, congratulations. Well, he works at Redcore 라고 했어요. Yeah. 이제 AB의 대화체로 이제 문장을 나열하시오죠. So tell me about her fiancé.
What does he do가 나오겠죠? He's an engineer. What does he do 여기 있네요. What does he 여기다 붙이고 Well, he works at Redcore. He's an engineer 라고 하면 요게 두 개가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That's great, congratulation이 올 거고 Thanks가 나오겠죠. 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해라, 뒤로부터 해라 그런 말이 따로 없었으면 여러분들 쉬운 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쉬운 데가 나에게 힌트를 많이 주는 칸이 쉬워요. 저 여기는 약간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뒤에는 뭔가 여기 뭐가 붙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힌트를 많이 주는 구역으로 눈에 보였어요. 자, what's new?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새로운 건 뭐야? 신상품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어때? 뭐 새로운 소식 없어? 별일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와 한국말을 자꾸 번역해서 쓰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통번역과가 아니라면 여기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즘 잘 지내? 어때? 뭐 별다른 소식 없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그 한국말의 안부 인사가 영어로 똑똑 떨어져서 이제 번역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뉘앙스, 그 의미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느끼냐면 영어 조금 하는 친구들은 그거 영어 뭐더라? 약간 잔인한 영어 있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관 자주 가고 그랬을 때 기억이 안 난다. 거기 주인공이 뭐였는지.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게 있었고 그거 끝나자마자 다른 마블 영화를 했는데 너무 의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화에 관한 이제 상들을 많이 받으러 시상식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닐 때 그때 실시간으로 통역을 했던 분이 아주 센스 있게 의역을 해서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한 그런 그 의미를 전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통역을 잘 하셔서 이슈가 좀 됐었었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는 걸 이해한 번역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at's new? 이라는 표현도 새로운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요즘 잘 지내? 요즘 어때? 요즘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도 아니고 한 줄 갖고 이렇게 수업을 길게 할 수 있지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포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빨리 마음을 접고 내가 알고 있는 한국말을 100%그 모서리 꽉 다 맞게 똑 떨어지는 그 사이즈가 맞는 그런 영어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왜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모서리 가생이 다 잘라내고 그 규격에 맞게 다른 문화가 말하는 언어를 바꾼다는 거는 불필요해요.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해요. 그렇게 다 잘라내고 붙여내고 하면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냥 번역체예요. 번역체. 언어로 들리지 않고 그 나라 말로 들리지 않고 번역된 말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그 이질감을 느끼냐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시나리오, 그 상황, 그런 녹음된 것들이 이제 코미디라고 치부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번역체를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국말을 쓰는 건지. 그 이질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자, 레슨 2에서 이어서 말해봅시다.